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최준호입니다. 소개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금 설립한 지 한 35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생기원이 초기에 설립됐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80년대에 우리나라 산업의 당면한 과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게 거의 생산 기술이었습니다. 생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 어떤 부품 소재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의 원천 기술이 너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일이나 일본을 모델로 1980년대 중반에 이제 설립해서 저희가 잡아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산업 구조가 과거에 저희 생기원이 주력해서 지원했던 그런 산업 영역들은 전부 중국이나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급격하게 서비스나 이런 것 중심으로 산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과연 그러면 이런 바뀐 시대에 생산 기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거의 생산 기술이 뭐 금형이나 뭐 생산 시스템이나 소재나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생산 기술에 대한 정의나 개념 역시 바뀌고 그걸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출연기관의 역할이나 그런 영역 역시 바꿔가야지 않는가? 그런 취지의 노력으로 저희가 약 한 15년 전에 웰리스 융합개발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그룹이 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5년간 이제 스포츠,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이런 쪽 중심으로 좀 연구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소개해 주신 저희는 휴먼 융합 연구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의료기기 그리고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생활형 제품들 그러니까 뭐 생활형 의류 소재나 뭐 이런 쪽 그리고 CT 기술 이런 쪽을 함께 연구하는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어떤 학문적인 학술적인 연구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간 경험을 해왔던 이 건강관리 서비스, 라이프케어 서비스 분야에서 과연 맞춤형 영양관리를 우리가 기업들이 어떻게 구현을 해왔고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뭐고 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전문가 집단, 운동이나 영양관리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향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 다이어트와 뉴트리션 관련된 앱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많이 나와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한 모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현장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성공한 앱들, 뭐 여기는 국내 앱들은 소개하진 않았습니다만 국내도 상당히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하는 앱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앱들이 대부분이 결국에 칼로리와 영양의 구조, 그러니까 영양의 구성과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식단을 추천을 할 것인가가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어떤 벤처기업이나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도 결국에 이 칼로리와 영양을 어떻게 관리를 그러니까 그 식단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심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기술 개발 역시 그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여기서 기술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서비스를 구성을 할 경우에 서비스의 품질은 결국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푸드 로그의 정확도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편하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을 할 것, 영양 성분을 그리고 칼로리를 정확하게 분석할 것인가로 기술적인 이슈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은 아니죠. 이제 누움이 이제 된 게 벌써 한 이제 10년에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어프로치의 필요성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밀 플랜을 레커멘데이션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본 철학이 결국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내가 잘 알려주겠다. 당신이 밀 로그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당신이 이제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이번 주에 뭘 먹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서비스가 접근을 했다면, 누움이 이 앞서서 있었던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그 무엇을 먹을까를 선택하는 것은 고객이고, 그 고객에게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를 지도해 주겠다, 그걸 이끌어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간단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 눔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기존의 서비스에서 요구했던 어떤 먹는 칼로리량이나 어떤 영양소의 구성이나 영양소별로 몇 그램을 먹고 몇 그램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눔은 이제 색깔을 가지고 그린, 옐로우, 레드를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 걸 늘리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 걸 줄이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금지하는지, 딱 이것만 가지고 서비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영양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 그리고 별로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더욱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살펴보면 기술적인 이슈가 과거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 푸드 로그의 정확도를 높여서 보다 정확한 영양 중재를 하는 것에서 결국에 고객의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고객의 선택 그리고 그거에 따른 고객의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서비스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푸드 로그의 정확도에 대한 과도한 집착, 실제 과도한 집착을 말씀드린 게 업체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 할지 여러 가지 보이스로 입력을 한다 할지 했지만, 이 부분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영양관리의 원칙에 더 입각해서 고객의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쪽으로 이 개발의 방향을 바꿔가는 게 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실제 현장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 기반으로 바우처나 이제 보험사 기반으로 콜 서비스하는 회사의 실제 통계인데요. 보시면 1개월 미만에 이탈하는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적어도 그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1개월 미만에 다 이탈을 합니다. 이게 별도의 비용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의 서비스, 보험사의 더구나 휴먼 엑스퍼트가 개입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초기에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 질환을 가진 그 만성질환자의 특별한 케이스를 그 서포트를 받는 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다 이탈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객이 어떤 비용 부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탈을 하는가? 결국에 고객이 접근하는 노력 대비 서비스 피드백이 적다, 이거밖에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고객의 노력은 이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걸 별로 중요한 고객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다못해 밴드를 차고 그걸 동기화하는 것도 실제 시장에서 살펴보면 고객은 그 엄청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밴드의 가격이 아니라 밴드를 찬다는 것, 그리고 그걸 동기화시킨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줄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착하게 살자였습니다. 실제 주는 서비스는 다 획일적이고 적당히 드시고 안 좋은 거 먹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정도 얘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실제 콜 서비스의 상당 기록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운동하십시오, 잘 먹으십시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착하게 살다라는 이야기, 조언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쓰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통화까지 해가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이 40대, 그러니까 40대 이하, 50대 이하의 나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건강관리 서비스 앱의 시장은 대부분이 이쪽 영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앞서 누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영양과 관련된 습관을 개선해주는 개념이 과연 없었느냐? 여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우리 영양에서는 칼로리와 그 영양소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영양관리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영양관리사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영양을 맞추는 것 이전에 고객의 식습관이나 식행동을 어떻게 교정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영양사의 미션이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절차나 아니면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실제 이 도서에서 제가 좀 따왔기 때문에 이 자료집에는 넣지는 못했는데요. 실제 상담을 이제 고지혈증 환자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결국에 이제 고객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평가를 해서 결국에 고객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행 지침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앱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옵젝티브 데이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체중과 BMI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먹고 있는 양이 얼마고, 그래서 익세시브 칼로리가 얼마, 부족한 영양이 얼마, 딱 이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실제 다뤄야 할 부분은 얘를 다루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에 이 사람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사람의 식생활이나 행동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고, 그 요소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식별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교정해야 할 식습관을 도출을 하고, 식습관이나 어떤 행동을 도출을 하고, 그 행동을 도출하기 위한 플랜, 그 플랜도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파악을 해서 어떤 장기 목표들을 몇 가지를 이제 추출을 하고, 성향과 이 사람의 어떤 신체 상태, 질병 상태를 파악해서 장기 목표를 추출을 하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영양 현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양관리 서비스 앱 입장에서는 결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 앱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고,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자체의 모델이나 어떤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 그걸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 쪽에서 아직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개발이 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이걸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이런 고객의 행동들은 지금 현재 기술로 충분히 수집이 가능합니다. 수집이 가능하다는 건 상당 부분은 우리 액티비티 트래커의 뒷단에 행위인지 엔진을 붙이면 이거 수집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몇 가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것들, 이런 식습관에 관한 몇 가지 요소들은 우리 요즘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기술인 챗봇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다지 부담을 주지 않은 상태로 쉽게 수집을 가능한 기술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고객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론 시스템이 고객을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많은 질문을 고객에게 던져야 하고, 그 질문들이 고객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거를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엄두가 안 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상담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목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두 번째에서는 그 목표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몇 주 텀으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해결한 목표들은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조깅을 시켰는데 조깅이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댑테이션이 들어가고 그 어댑테이션이 반영된 새로운 목표가 업데이트되고 그 다음에 해결한 목표들은 삭제가 되고 추가적으로 발견된 이슈는 다시 이제 목표로 추가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많이 해결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잘 해결된 부분은 지워지고 이제 새로운 목표들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고객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고객의 습관, 그 수많은 습관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정량화해서 자료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에 너무나 많은 습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특정 고객에게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그 고객의 행동을 살펴야 할 습관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는 결국에 이런 헤비추얼 인덱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습관을 우선적으로 개선시킬 것인가는 결국 휴먼이 개입한다면 혹은 뭐 AI가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 고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서포팅 시스템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 이 두 축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칼로리 기반 서비스에서 전환되는 그런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렇게 활동량이나 의도적 행위 가지고 이제 칼로리의 밸런스 중심으로 어떤 이런 서비스를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밸런스 중심으로 우리 지표 모델을 세웠다고 한다면 결국에 앱에서 나오는 건 칼로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앱은. 근데 이제는 어떤 습관의 지수라고 저희가 뭐 가명을 지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종합된 이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습관을 평가하는 그 요소들로 구성된 습관화 지수가 등장을 해야 하고 그 지수 기반으로 전문가가 그 지수를 살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기서의 서비스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개선해야 할 습관을 찾고 그거를 집중해서 개선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서비스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화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모델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영역을 도출을 했습니다. 습관화 지수의 영역으로 어떤 건강 위협 습관,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좋은 습관, 그리고 어떤 예방적인 활동에는 뭐 검진을 한달지 하다못해 체중을 잰달지 이런 것도 다 예방적인 활동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 실제적인 건강 상태와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추종도, 뭐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좀 습관화 지수를 모델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헤빗들을 이렇게 초기에 좀 뭐 수집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 측정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현재 가진 디바이스나 아니면 고객하고 소통 채널을 통해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모델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죄송합니다. 이걸 좀 잘 보일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인디케이터 앞서서 말씀드린 게 헤비추얼 인덱스의 5가지 영역을 정의를 했다면 그 각 영역별로 인디케이터들을 좀 찾고 그거에 대한 평가 크라이테리아와 그 점수 매기는 스코링 시스템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영역별로 수집을 한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습관화 지수라는 뭐 제목으로 그 전체를 리프레젠트 할 수 있는 인덱스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제안한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결국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살펴보는 대시보드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이 5가지 영역, 5가지 영역과 종합 점수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직전이나 지금 현재 상담하는 과정에서 개선되는 건 뭐고 위협적인 건 뭐고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된 인디케이터들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대시보드에 보여주고 이 결과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뭐 리스크 헤빗이 뭐 3.5에서 4.3으로 됐다면 다른 부분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변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게 원인이 된 것, 세던터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시스템이 알려주면 이제 그거를 개선하는, 그거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다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인덱스 체계가 구축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시스템에 어떤 레커멘데이션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 존재를 해야 하고 그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레커멘데이션 분류 체계와 두 번째로 그걸 바탕으로 한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유저 서포팅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합니다.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그 사용자 타입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사용자 타입이 이제 저희가 그 과거에 했던 과제에서는 이제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과제이다 보니까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이 수준을 나누고 그 수준별로 사용자 타입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따라서 식습관 관리 요소들이 앞서서 뽑아놨던 그 지표에 해당하는 관리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기업의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란 거는 현장에서 그 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와 간호사와 운동 처방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7명을 대상으로 이 우선순위를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타입별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습관 요소들, 앞서서 도출한 습관 요소들에 대해서 필요한 거를 식별을 하고, 첫 번째로는 필요한 걸 식별을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 중요도를 판정을 하고 했을 때, 결국에 그 앞서서 말씀드린 모델, 그러니까 이 유저 타입을 분류하는 모델별로 어떤 조언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조언이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체크해야 할 건강 습관의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항목과 웨이트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특정 사용자가 이제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용자는 그 사용자의 그 타입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이 설문은 어댑티브하게 제공이 됩니다. 결국에 그 사용자의 타입이 식별이 되면 그 사용자에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앞서서 그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도출한 뭐 우선순위의 10가지에 해당하는 설문이 이제 제시가 되고 그 10가지 설문에 대해서 사용자가 답을 할 경우에 사용자가 답을 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웨이트를 매기게 됩니다. 그 전문가가 뽑아놓은 가중치와 그 사용자의 답을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당뇨와 고지혈증이 동시에 있는 어떤 고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고객에게 관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고 그 고객의 실제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하면 두 개를 매칭을 해서 그 중에서 고객이 해결한 문제, 고객이 갖고 있지 않은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거고요. 고객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습관을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도출을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이 코칭 시스템에 이제 추천이 되는 거고 그 추천된 코칭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습관을 이제 미션이나 퀘스트 베이스로 해결을 해 나가는 개념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에 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분들의 대시보드가 열량과 지난번 상담 내용, 그러니까 텍스트로 된 상담 내용을 띄워주는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저희가 제시하는 이 바뀌는 부분은 이런 습관화 지수에서 있어서의 습관화 지수 자체 그리고 이게 개선되든 안 좋아졌을 때 그 영향을 미치는 영역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친 생활 습관, 그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같은 컨소시엄 내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모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사용자를 파악을 해서 퀘스처네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일부 교육이 나갑니다만 실제로 이제 해결할 습관들이 그 사용자의 타입에 해당하는 해결 습관 중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지워지게 되고, 이제 해결해야 할 습관들 이제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갖춰서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 4주간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지워나간다는 건 미션 베이스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반복을 하도록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레이어 기반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결국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이 한 부분이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 습관의 지수 체계 하에서 고객을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고객이 평가가 됐을 때에 이제 그 고객의 습관 우선순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다시 고객에게 질의를 해서랄지 아니면 고객과의 채팅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거를 실제 이제 플랫폼 상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까지는 이 과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이거를 현장에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플랫폼 기반으로 이렇게 된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좀 실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접근, 그러니까 습관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에 대한 모델을 제시를 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은 푸드 로그 중심의 서비스보다는 고객에게 어떠한 습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나갈 방향은 영양상담의 기본 원리로 어떻게 복귀를 할 것인가. 영양상담의 기본 원리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영양소 간의 어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거입니다만,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보다 그런 영양의 균형을 고객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결국에 고객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이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실제 기업의 그 서비스의 접목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른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관련된 서비스는 상당히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영양 문제는 항상 여기에서 걸려서 결국에 DB 구축을 하고 이런 거 다 했습니다만, 그걸로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 사람을 붙여서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 영양 교육이나 영양 상담에서 실제 현장에 잘 하시는 영양 상담사 분들이 하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할 때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잘하시는 교육받은 그분이 나가면 그 기업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정말 우수한 우수한 상담사를 뭐 경력 5년 이상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 붙들어 놓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경력이 높아지면 대부분이 나가시게 되고, 경력이 낮은 분들이 오시면 그 기업은 결국에 서비스 품질을 이만큼 높여놨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5년간 서비스 품질을 이렇게 품질과 경험을 높였는데 그분이 나가시는 순간 다시 제로 베이스로 갑니다. 그건 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영양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툴, 과거처럼 어떤 몇몇 단순한 데이터와 그리고 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툴이 아닌 고객과의 소통을 어떤 시멘틱 기반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어떤 모델 기반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위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장 크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인간의 행동, 어떤 고객의 행동을 어떻게 습관으로 나누고 그 습관을 지표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큰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저희가 직접 해봤다는 그러한 시스템, 뭐 물론 영양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존에 있었던 뭐 이런 게 좋을 거야, 이런 습관이 필요할 거야, 뭐 물론 그거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는 어떤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저희가 추출을 해가지고 접근을 합니다만 그 자체들, 그런 요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 부분은 결국에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얻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들께서 조금 더 관점을 습관 쪽으로, 그러니까 행동이나 습관을 교정하는 쪽으로 저희 같은 이제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좀 의견을 주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보다 더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많은 기업의 개발자나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만나뵀는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에 대한 지식 수준은 칼로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의 한 20년간 이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은 칼로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는 눈과 같은 혁신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나 아니면 이런 기업에 있는 분들께 어떤 그런 습관이라는 것, 식습관, 운동습관,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에 대해서 좀 연구도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제언들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저희가 좀 크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두껍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준호 박사님의 영양관리 서비스에 대한 좋은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장에서 하나 정도의 발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정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표 내용을 보시면 습관화 지수를 개발하셨는데요. 혹시 개발하신 습관화 지수하고 실질적인 임상 데이터 간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셨다면 습관화 지수의 타당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임상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과제 자체가 그런 과제는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비교를 했던 부분은 결국에 이제 실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영양사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어떤 대시보드상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영양사가 그 행동 추정을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걸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수집을 하고, 그 아이템들하고 저희가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생성한 아이템하고를 이제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까지는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매칭을 해서 한 80, 제가 기억하기로 한 80, 한 7% 정도 일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데이터만을 가지고 했던 경우랑 그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했던 경우가 한 80% 조금 넘게 그 정도 일치하는 걸로 확인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습관화 지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어떤 푸드로그만 기록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습관화 지수 개발하실 적에 다양한 항목들의 가중치들을 서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아까 예. 그 포뮬레이팅 그 이퀘이션을 보니까 예. 그런 가중치를 주는 거 자체는 어떻게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가중치를 매긴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예, 우선은 첫 번째는 가중치를 다 이분하게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3차에 걸쳐서 가중치 조정을 약간 델파이 비슷하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그 가중치는 저희가 이 시스템 개발할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가중치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뽑는 것보다 저희가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가중치가 조정이 되는 걸로 플랫폼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결국에 이 어떤 특정 프로파일의 고객이 왔을 때 이 사람에게 추천을 해줄 거를 직접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이런 5개 항목이 우선순위에 필요해라고 하면 전문가가 그 중에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과거에 이 사람의 기록이나 상담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다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가 자기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미션이 이제 자기가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됐다는 것은 일부는 드랍이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이제 시스템이 가중치를 조정하는 엔진 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그래서 가중치를 계속해서 그 학습 기반,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 조정을 하도록은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현장에 이제 적용이 돼서 최소한 몇만 건 이상이 쌓이면 그 가중치가 제대로 된 가중치로 수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했던 기업 역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쉽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정책적인 그 회사와 이 개발 그 학교나 이런 거 사이에 그런 그 플랫폼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돼서 좀 아쉽게도 거기서 좀 그 양보는 멈췄었습니다.